안녕하세요. 돈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도시에서 1시간 인근의 자연 속 공기 좋은 그리고 소소하게 텃밭을 일구며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집의 타이니하우스나 농막은 작다 보니 건축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열과 내구성 면에서도 튼튼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이동 가능해서 대팔 수도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고정식으로 짓는 기존 건축 방식이 아니고 확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개방형 스몰 하우스 개념인 것입니다. 1편 농막 사이즈 변경은 안 되는 건의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 그 후로 사이즈 변화를 한 농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폴딩창, 키친 테이블, 창문, 수납 등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통 타이니하우스는 길이 7, 8m, 폭 2.3m에서 2.7m, 높이 4m 전후로 다락 포함 보통 8, 9평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있을 건 있어야 되면서 간결하고 수납이 용이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판박이처럼 찍어낸 집보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동선에 맞게 공간 활용과 필요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작자에게 요구하여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작은 집 구경과 식물 경험을 많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작은 집 제작의 사용자로서 참여하면서 그리고 살아보면서 느꼈던 짧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외국과 국내의 날씨 관계에 따라 이 타이니하우스나 농막 제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당수 온난화 기후를 가진 외국 같은 경우는 창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난방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 없으므로 하로난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단열에 덜 신경 쓰기 때문에 벽 두께가 얇은 편입니다. 타이니하우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농막 사용자로서 몇 가지 같이 부합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폴딩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국에는 작은 폴딩창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폴딩창의 장점은 통으로 열리는 개방감인데요. 키친 테이블에서 또는 싱크대에서 주로 이 폴딩창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바로 야외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식사할 때도 언제든 오픈시킴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식사하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창을 통해서 공간의 연속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국내 농막 같은 경우 슬라이드 여닫이로 주로 창을 쓰는데 가운데 여닫이바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통 큰 개방감이 확실히 덜합니다. 이 집은 좀 더 작은 타이니하우스인데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큰 식탁 테이블은 없어도 안쪽에 작은 테이블이 모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이든 문이든 크고 널찍하게 하면 개방감은 있으나 단열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창은 모두 방충망을 해야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단열에 더 신경 써야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 폴딩창은 문 형식의 큰 폴딩창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엌과 테이블에 와이드 형식의 작은 폴딩창이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단열에 덜 신경 써도 되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창호를 선택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바 형식의 아일랜드 식탁은 요즘 트렌드와 함께 키친 테이블과 식탁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인한 편리성과 감성적인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체성이 있다 보니 더 큰 공간으로 보이고 앞에는 창문이 크게 열려 있고 카페 같은 분위기도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의 공간성 확보와 효율적인 동선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음식을 하고 테이블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식탁을 놓았는데 동질감이 약간 떨어져 보이죠? 테이블에 창문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란 걸 영상으로 보시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집의 방향을 어디로 할지, 메인 창을 어디로 할지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흔히들 첫 순위가 풍광, 그리고 향이라고 합니다.
남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양을 메인으로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카페들도 모두 서양을 보고 있죠. 노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유줄 위치에 따라 창문의 위치를 요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창과 오픈창을 혼합해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픈창은 꼭 필요하며 되도록 공기가 소환될 수 있도록 앞뒤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여닫이 창문은 있어야 하며 2층 다락에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정창은 외부 풍광을 보기 위한 창으로 널찍하게 크게 쓰이는 게 좋습니다. 창, 요즘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외국산, 특히 독일, 미국산 많이 쓰시죠? 그리고 국내 창도 상당히 좋습니다. 천장에 프로펠러 같은 환풍기구 설치도 공기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물리적으로 협소한 작은 집이다 보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거실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공간을 확보하여서 그 밑에 큰 서랍을 두어 수납을 용이하게 합니다. 천장에 수납한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막히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기존 화장실 개념을 탈피해서 개방감을 주는 창으로 빛과 공간의 연속성을 주는 장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드와 선반으로 편안함, 그리고 긴 테이블 형식의 세면대는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큰 거울을 사용해서 화장실이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신욕이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이 자유와 여유로움, 참 부럽습니다. 좋은 욕조든 아니든 야외 욕조는 참 로망이기도 합니다. 데크 높이와 비슷하게 해서 일체형 같은 느낌이 들게 했으며 덮개로 이용해서 데크의 연속성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그물인데요. 바닥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위 천장의 개방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안전하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대로 재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론 혼자서 휴식을 취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세상과 단절의 순간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단순화된 집의 인테리어보다 카페 같은 공간은 작업을 할 때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의 만남은 많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지으려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넓은 공간은 필요치 않으며 저렴하고 작게 만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해로 적은 물건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훨씬 덜 복잡할 것입니다. 이상 동꽃이었습니다.